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어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여자친구 다윤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왔어? 배고프겠다. 밥 먹으러 갈까? 아니야. 난 괜찮은데 많이 기다렸지. 하필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일하다 온 거잖아. 괜찮아. 덕분에 책을 꽤 많이 읽었는걸? 언제나 그렇듯 여친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제가 여친에게 말했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갈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글쎄, 전에 갔던 그 갈치조림 먹으러 갈까? 거기가 가성비도 좋고 맛있잖아. 겨우 먹고 싶은 게 그거야? 겨우라니, 내가 갈치조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며 여친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치조림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다 끝나고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약간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입을 뗐어요. 저기, 다윤아, 내가 전에 전 여친 얘기 잠깐 한 적 있잖아? 어? 전 여친? 아, 그때 정신 나갔다던 그 전 여친? 그때 규민씨네 집에 있던 것들 가지고 도망갔다던 그 여자 말하는 거지? 맞아, 그 미친 여자. 사실 다윤이를 만나기 전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집안에 있던 것들을 몽땅 가지고 날랐다고 해야 할까요? 하물며 제 양복과 구두까지도 전부 가지고 사라졌으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2박 3일로 출장을 갔던 사이 그 일이 일어났고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고 너무나 놀라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그러니까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전부 훔쳐갔으니까요. 하물며 냉장고 안에 우리 엄마가 정성스레 만들어준 음식까지도 전부 훔쳐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텅 빈 집안을 보고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봤을 정도였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급히 전 여친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요. 전 여친이 아주 태평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거 내가 가져왔어. 뭐? 너 미쳤어?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건데 네가 왜 가져가? 당장 다시 갖다 놔. 싫어. 네가 헤어지자며. 그러니까 나도 그냥 헤어질 순 없지.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딴 놈이랑 눈 맞아서 헤어진 건데 왜 내 물건을 다 가져가? 너 이거 범죄야. 절도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맘대로 해. 근데 네 성격에 신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그동안의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 해줘라. 그거 전부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너무 쪼잔하지 않냐? 암튼 나 이제부터 연락 안 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멀리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거든. 라며 전 여친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주변 친구들이 더 이상 얽히지 말라며 말렸어요. 바람피다 걸려놓고도 못 헤어진다고 그동안 네 속을 얼마나 썩혔냐?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냅둬. 괜시레 그거 찾는다고 연락하고 뭐하고 하면 또다시 엮이게 되는 거잖아. 그냥 인생 경험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해.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눈 감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뒤 한동안 여자친구 사귈 엄두도 못 내다가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전 여친과 전혀 다른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사귀다가 청혼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전 여친 이야기를 꺼냈으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요. 전 여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여친이 궁금한 듯 제 입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어요. 저기 있잖아. 지금 나도 진짜 황당해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미친 여자를 우연히 만났어. 아, 그래? 근데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뭐. 여친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맥주를 마셨는데요. 제가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게 장소가 좀 애매해서 너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장소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글쎄 그 미친 인간이 지금 내가 사는 빌라로 이사를 왔더라고. 그것도 같은 층으로 말이야. 한마디로 옆집에 살아. 그럼 설마 알고 이사를 왔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인간도 나보고 많이 놀란 표정인 거 보니 전혀 몰랐던 것 같아. 남자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얼마나 생각이 없냐면 지 남친한테 나를 소개까지 하더라니까. 뭐라고 소개를 했는데? 대놓고 전 남친이라고 하더니 전에 내 거 싹 다 가지고 날랐다는 말도 거침없이 하는 거 보고 진짜 경기했잖아. 근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 남친이란 인간이 막 희죽거리면서 지금 있는 냉장고랑이 그때 거냐고 묻더라니까. 뭐? 그럼 그때 걸 아직까지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말문이 막혀서 내가 어버버하고 말았잖아. 이건 조금이라도 예측이 가능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둘 다 하는 짓이 똑같은 거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너한테 미리 말을 해두는 거야. 몇 달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사를 하기도 애매해서 말이야. 알았어. 근데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왠진 모르겠지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혹시 알아? 집안에 있는 것들 또 훔쳐갈지. 알았어. 항상 문단속 잘할게. 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얼굴 딱 마주쳤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여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 후 늦게 퇴근해서 찜닭을 배달시켰고 잠시 후 도착했는지 초인종이 울려 나가서 찜닭을 받았는데요. 외출로 돌아오던 길이었던지 전 여친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네. 바로 옆집에 사는데 얼굴 보기 엄청 힘들더라. 많이 바쁜가 봐. 난 이만 들어간다. 굳이 말도 섞고 싶지 않았기에 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전 여친이 순식간에 제 팔을 잡고 물었어요. 저기 나도 밥 못 먹었는데 그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내가 금방 그릇 가지고 나올게. 뭐? 미친 거 아니야? 당장 꺼져. 평소에는 항상 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도 모르게 꺼지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뭐야? 안 본 사이 입이 많이 거칠어졌는데? 예전에는 순둥순둥하더니만 전혀 다른 사람 같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난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지나가다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 네가 사람이라면 날 피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근데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네 면상 보면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 제가 잔뜩 성을 내며 소리쳤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 여친이 오히려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도 좀만 나눠줘라. 규민 씨 그거 다 먹지도 못하잖아. 내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는 절대 안 줄 거니까 꺼져. 제가 전 여친을 세차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어쩜 그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문을 걸어 잠근 뒤에도 전 여친이 문을 두드려대는 바람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꺼냈고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 여친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는데요. 아마도 전 여친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몇 달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필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요. 배송받을 주소를 회사로 바꾼다는 게 깜빡하고 집으로 배송을 시키고 말았어요.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왔는데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상품을 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트북이 고가의 상품이긴 했지만 그동안 집 앞에 두고 간 택배가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별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퇴근 후 문 앞을 봤더니 있어야 할 노트북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나머지 혹시나 싶어 옆집들 문 앞까지 확인해 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누군가 가지고 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층에 CCTV도 없어 막막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단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야근 후 퇴근을 하면서 배가 고파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미리 음식 배달 주문을 했는데요. 차가 막히는 바람에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5분 정도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음식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쯤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겨우 5분 늦게 왔는데 음식이 사라지다니요. 황당한 마음에 홀로 씩씩거리고 있던 순간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시킨 음식이 김치찌개랑 삼겹살이었거든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찾아가던 순간 전 여친 집 앞에 멈추게 되었고 그 안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배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곧 전 여친이 집 안에서 나왔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혹시 내가 배달시킨 음식 네가 가져갔어? 뭐? 내가 네 음식을 왜 가져가? 그럼 이 냄새는 뭐야? 게을러 빠진 네가 끓였을 리가 없잖아. 내가 끓일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난리야. 우리 밥 먹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앞으로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근데 왜 찾아와서 난리야? 너 혹시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전 여친이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며 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 인간이 범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기다 김치찌개 옆에 삼겹살도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결국 2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에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때도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이 없어졌다고요? 네, 근데 저 집에서 제가 배달시킨 김치찌개랑 삼겹살을 먹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신 겁니까? 네, 아까 문 열어줘서 살짝 보니까 제가 시킨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요. 그게 배달을 시키면 비닐봉투에 영수증을 부착해 주거든요. 아마도 저 집안에 그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아까 현관 신발장 위에 봉투 올려져 있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 봉투에 주문번호도 있고 몇 호인지 적혀 있으니까 바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자 그제서야 경찰관이 벨을 눌렀고 전 여친이 문을 열고 나와서 짜증을 냈습니다. 야, 이규민! 내가 안 가져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저기 경찰입니다. 안 가져간 게 맞다면 협조 좀 해주시죠. 라며 경찰관이 신발장 위에 구겨져 올려져 있던 비닐봉투를 확인했는데요. 봉투를 펴서 살피니 역시나 영수증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던 경찰관이 잔뜩 인상을 쓰며 물었어요. 여기에 302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302호입니까? 아니 그게 음식이 애매하게 놓여있길래 우리 건 줄 알았어요. 배달을 시킨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혹시 전에 노트북도 그쪽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전 여친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발끈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반대쪽 베란다 쪽에 분리수거통이 눈에 띄었고 마지막으로 비운 게 언제인지 쓰레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제가 들어가서 분리수거통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야, 이규민, 너 이거 무단 침입이야? 아저씨,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뒤지고 있는데 왜 안 말리시는 거예요? 전 여친이 펄쩍펄쩍 뛰면서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 몸이 더 빨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주소가 적힌 박스가 눈에 띄었어요. 야, 이거 내가 잃어버렸던 노트북 박스잖아. 302호라고 써져 있고 이래도 발뺌할 거야? 내가 너 쓰레기 안 버렸을 줄 알았어.
청소라고는 담 쌓고 살았던 거니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규민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다 필요 없고 너 그 노트북 어떻게 했어? 저기 그게 중고마켓에 팔았어. 뭐? 네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때는 내가 더러워서 신고 안 했던 건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해. 너 이거 엄연한 범죄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물어낼게. 라며 전 여친이 빌어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전 여친 남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 돈으로 물어줘? 그거 판돈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했잖아. 그렇게 내가 작작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백화점 가서 내 것만 샀어? 넌 남은 돈 가지고 도박했잖아. 그래놓고 왜 오리발이야? 네가 훔쳐온 거 아니야. 그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물귀신 작전을 쓰고 난리야? 라며 두 인간들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물건들을 다 훔쳐갔을 때 벌써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전 여친이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했는데요. 너 예전에 진짜 착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한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세상이 아주 만만한 줄 알았지? 너 같은 인간은 호되게 당해봐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난 절대 합의 같은 거 할 생각 없으니까 죗값 달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아. 내가 잠시나마 너 같은 인간을 만났다는 게 참 한심할 뿐이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세상 살다 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 못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을 만날 때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문득 며칠 전 추가 조사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녀오다가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